팔정도란 무엇인가? 삶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8갈래 길. 우리는 모두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자꾸만 같은 문제를 반복하게 될까? 왜 괴로움은 끝이 없을까? 이런 물음 앞에서 불교는 한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팔정도. 8가지 바른 길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괴로움이다. 하지만 그것은 비관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고통이 있다는 걸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의 문을 열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팔정도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부처님은 2600여 년 전 모든 괴로움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찾아내고 그 핵심을 사성제라는 가르침으로 정리하셨습니다. 고성제 삶에는 고통이 있다. 집성제 그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 멸성제 그 고통은 멈출 수 있다. 도성제 고통을 멈추는 길이 있다. 그 4번째 진리, 바로 그 고통을 멈추는 실천적 방법이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는 단순한 도덕이나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이 길은 괴로움을 줄이고 평화를 늘리는 삶의 기술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팔정도가 단계적인 수행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8가지 모두가 동시에 삶 전반에 걸쳐 함께 실천되어야 하는 길이죠. 마치 수레바퀴의 8개의 살처럼 각각이 균형을 이루며 돌아갈 때 인생이라는 수레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팔정도의 8길은 이렇습니다. 정견 바르게 보기, 정사 바르게 생각하기, 정어 바르게 말하기, 정업 바르게 행동하기, 정명 바르게 살아가기, 정정진 바르게 노력하기, 정념 바르게 알아차리기, 정정 바르게 집중하기. 이 8가지는 생각과 말, 행동, 태도, 집중에 이르기까지 삶 전체를 관통하는 실천입니다. 팔정도를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정이라는 글자를 곱씹어야 합니다. 이 바르다는 뜻의 한 글자에는 불교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그 바름이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법적인 잣대가 아닙니다. 누구를 심판하는 윤리적 잣대도 아닙니다. 팔정도에서 말하는 바름이란 지혜와 자비, 그리고 고통을 줄이고 평화를 늘리는 길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삼는 깨어있는 바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정도는 단순한 규범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통찰이자 길이 됩니다. 팔정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삶을 바꾸고 싶다면 방향부터 바꾸세요.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더 빨리를 외치며 속도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방향이 틀렸다면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팔정도는 그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아 삶을 조금 더 맑고 고요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내면의 나침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팔정도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스님이 아니어도 출가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일상 속에서 팔정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이라는 목적지를 알려주셨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목적지로 가는 길을 스스로 걷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그 길 위에 팔정도라는 8개의 이정표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8갈래 길을 하나씩 걸어가 볼 것입니다. 각각의 길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당신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마음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팔정도 1편 정견 바르게 본다는 것. 살다 보면 이런 질문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이 방향이 맞는 걸까?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삶이 흐릿하게 느껴질 때, 마음이 자꾸만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는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불교는 우리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길은 바라보는 눈에서 시작된다. 팔정도의 첫 번째 길, 정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르게 본다는 것.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정견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의 눈을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옳다고 믿는 것만 받아들이죠. 하지만 그렇게 보면 진실은 늘 왜곡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해석한 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정견은 말합니다. 그 해석을 내려놓아 보라고. 판단을 덜어낸 그 자리에서 진짜 삶의 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부처님께서는 생전의 첫 번째 진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괴로움이다. 이 말은 자칫 비관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현실을 직시하라는 뜻입니다. 삶에는 분명 괴로움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다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원치 않는 일도 마주해야 하죠. 그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게 정견의 출발점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인정해야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괜찮아라고 해서 외면하면 그 괴로움은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결국 더 커집니다. 정견은 그저 안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삶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그 원인을 스스로 깨닫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왜 나는 반복해서 비슷한 문제에 부딪힐까? 왜 자주 불안하고 외롭고 화가 날까? 그 이유를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내 안에서 바라보는 연습이 바로 정견입니다. 그리고 이 바라봄이 깊어지면 지혜가 자라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는 대신 그 문제가 왜 생기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름의 신념을 갖고 삽니다. 하지만 그 신념이 잘못된 이해에서 시작됐다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삶의 끝은 괴로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견은 바로 그 출발점을 바로 잡아주는 나침반입니다. 이 길은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가? 이 생각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진 않은가? 나는 지금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다면 삶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정견은 말합니다. 먼저 제대로 보라.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모르면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정견은 그 출발점에 조용히 불을 밝혀줍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손전등 하나를 켜듯이 내 마음의 안쪽을 비추는 조용한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넓어질수록 나는 점점 더 많이 이해하고 더 깊이 받아들이고 더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당신은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당신의 생각과 시선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있진 않나요? 정견은 말합니다. 바르게 보면 바른 길이 보입니다. 오늘 하루 잠시 멈추어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 시선이 올바른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첫걸음이 삶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팔정도 2편 정사유 바르게 생각한다는 것. 살면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그 말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런데 정말 그런 걸까요? 생각을 바꾼다는 건 단순히 긍정적으로만 보라는 뜻일까요?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이 곧 업을 만들고 그 업이 내 삶을 만든다. 팔정도 두 번째 길은 바로 정사유입니다. 바르게 생각하는 것. 그게 곧 바른 삶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가지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은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이죠. 그중 많은 생각은 누군가에 대한 불만, 자신에 대한 비난, 혹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용히 아주 강력하게 우리 행동을 이끕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말, 태도, 삶의 방향을 결정짓죠. 정사유는 묻습니다. 지금 당신의 생각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정사유는 단순히 좋은 생각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탐욕, 분노, 해로움에서 벗어난 생각을 하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품는 탐욕은 더 가져야 해, 내가 이겨야 해 같은 집착으로 바뀌고, 분노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줘야 해 같은 미움으로 바뀝니다. 이런 생각은 곧 말과 행동이 되고 그대로 내 삶이 됩니다. 정사유는 말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누군가를 해치고 있지는 않나요? 좋은 생각 하나를 꾸준히 품는 것. 그건 마치 기도와도 같습니다. 오늘 하루는 따뜻한 말을 해보자.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행은 뭘까? 이런 생각은 작지만 조용히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그 방향이 결국 삶의 궤도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수행이라고 부릅니다. 생각 하나도 마음을 단련하는 수행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정사유는 세 가지 방향으로 나뉩니다. 출리심, 집착을 내려놓는 마음. 자비심, 모든 생명을 아끼는 마음.
불의심 해치지 않겠다는 마음. 이 세 가지는 모두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입니다. 단지 좋은 사람이 되자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생각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나의 삶 전체가 바뀐다는 가르침입니다. 한 사람이 평생 바른 생각을 품고 산다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정사유는 그런 점에서 인생의 기초를 다지는 생각의 수행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자주 불안할까? 왜 늘 남과 비교하며 나를 괴롭힐까?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신 안의 생각 습관을 조금씩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조금씩 고쳐나갈 때 삶은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행동으로 남을 해친 적 없어. 하지만 정사유는 묻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괜찮았나요? 보이지 않는 그 생각이 말이 되고 표정이 되고 어느새 내 삶의 분위기가 되니까요. 오늘 하루 내 안에 어떤 생각이 자주 떠오르는지를 잠시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정사유는 말합니다. 생각이 곧 방향입니다. 바른 생각을 품는 오늘 당신의 삶도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팔정도 3편 정어 바른 말의 수행. 살면서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 또는 말 한마디로 1000갈래 인연이 떠난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새삼 절감하게 됩니다. 팔정도의 세 번째 길 정어. 바른 말, 올바른 언어라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말 역시 수행의 일부라 말합니다. 단지 예의 바른 말이 아니라 마음을 살리고 관계를 지키는 수행이죠.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파장은 오래오래 남습니다. 한마디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 수도 있고 같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절망의 구덩이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말은 향기로운 꽃처럼 사람의 마음에 머문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무심코 혹은 습관처럼 수많은 말을 쏟아냅니다. 돌아보면 그 중에 정말 바른 말은 얼마나 될까요? 정어는 4가지를 말합니다. 지켜야 할 말의 기준 4가지.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이죠. 첫째, 거짓말을 하지 말라.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의미를 넘어서 진실을 말하되 그 말이 누군가를 다치게 하진 않는지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도 때로는 칼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정어는 묻습니다. 진실이냐 보다 먼저 자비로웠는가를 물어야 한다고요. 둘째,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말라. 누군가에 대한 말을 옮기고 그 말이 또 다른 오해를 낳고 사람 사이에 벽을 세우는 경우를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정어는 말합니다. 사람을 갈라놓는 말보다 있는 말이 훨씬 더 귀한 말이다. 때로는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깊은 자비일 때도 있죠. 셋째, 욕설과 상스러운 말을 하지 말라. 세상이 각박하다 보니 말도 거칠어지고 감정이 앞서면 말부터 달아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내 입에서 나왔지만 먼저 내 마음을 더럽히고 내 인격을 깎아먹습니다. 말은 곧 나의 얼굴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 한마디면 드러나기 마련이죠. 정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아름다우면 마음도 따라 맑아진다. 넷째, 쓸데없는 말을 삼가라. 말이 많을수록 실수할 확률도 많아지고 마음도 쉽게 흔들립니다. 침묵 속에 담긴 지혜, 쓸데없는 말 대신 지켜보는 힘을 기를 때 말의 무게도 깊어집니다. 이 4가지 기준은 어쩌면 평생을 두고 익혀야 할 말의 수행입니다. 우리는 늘 배우고 있지만 말만큼은 배우는 속도보다 습관이 앞서기 쉽습니다. 어릴 땐 말로 혼나고 어른이 되면 말로 관계가 끊기고 나이가 들면 말 한마디에 외로움이 더 깊어지기도 하죠. 그러니 지금 이 시기에 더 필요한 건 말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정어는 말합니다. 말이 고요하면 마음도 고요해진다.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는 말, 누군가를 안아주는 말,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 그런 말들을 스스로 지어낼 수 있다면 그 삶은 이미 수행의 길 위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은 흘러가지만 남겨진 울림은 오래 간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말이
당신의 얼굴이 되고 당신의 삶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바르게 말하는 삶. 그건 결국 바르게 사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입에서 나올 다음 한마디를 한 번 더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그 말이 곧 당신의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팔정도 4편 정업, 바른 행동의 길.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무언가 잘못되었는데 그게 뭘까? 그 물음에 대해 불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행동을 돌아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삶을 만들고 있습니다. 팔정도의 네 번째 길 정업. 한자로는 바를 정일할 업, 즉 바른 행동, 바른 실천이라는 뜻입니다. 정업은 말합니다. 말보다 더 큰 울림은 행동에서 나온다. 우리가 하루하루 내딛는 걸음, 손에 쥔 물건, 지나가는 사람에게 건네는 시선 하나까지 모두가 삶의 업을 만들어갑니다. 정업이란 무엇인가? 불교는 정업의 세 가지 기준을 말합니다. 살생하지 말 것, 도둑질하지 말 것, 사음을 삼갈 것. 이 말만 들으면 너무 당연하고 단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살생하지 말라. 모든 생명에 자비를 베푸는 것. 살생이란 단지 생명을 끊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작은 벌레 하나를 함부로 죽이는 일, 말로 누군가의 기운을 꺾는 일, 냉정한 시선으로 타인을 외면하는 것 역시 마음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정업은 말합니다. 자비는 가장 강한 행동이다.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는 내 안의 분노를 줄이고 세상과 나 사이에 따뜻한 숨결을 만들어줍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정직한 땀의 가치를 아는 것. 도둑질은 물건을 훔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타인의 시간을 빼앗는 말,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 공정하지 않은 거래 역시 마음의 도둑질입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고 함께 나누는 삶은 내 안의 불안을 줄이고 관계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정업은 말합니다. 얻은 것보다 얻는 방식이 당신의 업을 만든다. 사음을 삼가라. 욕망을 절제하는 힘. 사음이란 남의 관계를 해치거나 몸과 마음을 해롭게 하는 그릇된 욕망을 말합니다. 살다 보면 본능이 이끄는 선택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욕망이 관계를 해치고 결국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업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이 눈을 가릴 때 행동이 업이 되어 돌아온다. 삶이란 결국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이 쌓여 나의 인격이 됩니다. 행동은 곧 나입니다. 말은 바꿀 수 있지만 행동은 기억에 남습니다. 내가 한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삶의 위로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행동을 반복하라. 그러면 그것이 당신의 습관이 되고 결국 당신의 운명이 된다.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떤 행동을 했는가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하게 일했고 상대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했고 가까운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나요? 바른 행동이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가장 사소한 일에서 시작합니다. 휴지를 줍는 손, 길을 비켜주는 발걸음, 아픈 말 한마디 삼키는 입술,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바로 정업입니다. 정업은 말합니다. 당신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의 행동부터 바르게 하세요. 바른 말, 바른 몸가짐, 바른 선택. 그것들이 모이면 지혜로운 인생이 됩니다. 정업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는 어떤 행동으로 채워졌나요? 그 대답이 당신의 내일을 만듭니다. 오늘 하루 작은 선행 하나라도 반복해 보세요. 그 행동은 반드시 당신의 업으로 되돌아와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팔정도 5편 정명, 바른 삶의 방식.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문득 떠오릅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먹고 살고 있지? 이 말은 단지 직업을 묻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어떤 삶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요? 라는 깊은 질문입니다. 불교는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팔정도, 즉 바르게 살아가는 8가지 길 중 5번째. 정명. 바른 생업, 바른 삶의 방식입니다.
정명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단이 어떤 마음에서 시작되었는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이 나를 괴롭게 하진 않는가, 이 모든 것을 묻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남을 속이거나 다른 생명을 해치거나 거짓으로 꾸며진 방식이라면 겉으로 아무리 성공해 보여도 마음 한편엔 늘 찜찜함이 남습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삶을 유지하는 일조차 수행이 될 수 있다. 즉, 일과 수행은 나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느냐가 곧 나의 수행이자 삶의 모습이 됩니다. 한때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도 해야 했고 자존심을 접고 눈치도 봐야 했습니다. 그 시절의 선택은 그 자체로 귀하고 숭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은 여유가 생긴 지금 다시 돌아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가? 이 일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 내가 지키고 싶은 가치는 일 속에서도 살아있는가? 정명은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길입니다.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양심을 지키고 다른 생명에게 해를 주지 않으며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돕는 삶. 예를 들어 도박, 사기, 남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것, 혹은 사람의 불안과 욕망을 자극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방식, 불교에서는 정명의 길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단지 직업의 종류만으로 바른 생업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일을 어떤 태도로 하느냐입니다. 정직하게 책임감 있게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일한다면 그 일은 정명의 길에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이를 수단으로만 여기게 됩니다. 얼마나 벌었는가? 에 따라 그 일의 가치가 판단되고 사람도 그 기준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른 생업은 마음의 고요함을 지켜주는 울타리이다. 정명은 단지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나 자신을 더 존중하게 하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밝히는 일이라면 그것이 곧 수행이고 정명의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이 타인을 살리고 위로하고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당신은 이미 정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으로도 살아간다. 오늘 하루의 일도 바른 뜻과 바른 태도로 한다면 그것은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밝히는 일입니다. 정명은 묻습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오늘 당신의 일이 누군가를 살리고 위로하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팔정도 6편 정정진 노력에도 방향이 필요하다. 살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죠. 나는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괴로움은 줄지 않는 걸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내고 있지만 마음은 늘 어딘가 허전하고 때로는 방향 없이 달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노력에도 방향이 필요하다. 이 말이 담고 있는 깊은 가르침이 바로 팔정도의 6번째 길 정정진입니다. 정정진은 바른 노력을 의미합니다. 그냥 열심히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 어떤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는가를 묻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오면서 무수히 노력해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명예를 위해, 때로는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달리고 또 달려왔습니다. 그 노력들이 헛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노력은 나를 지치게 하고 어떤 노력은 나를 괴롭게도 합니다. 왜일까요? 정정진은 묻습니다. 그 노력은 진짜 당신을 위한 것이었나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노력은 괴로움을 줄이고 선한 마음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즉 노력 자체보다 그 노력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정정진은 4가지 방향으로 설명됩니다. 아직 생기지 않은 악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미 생긴 악한 마음은 사라지게 노력하며 아직 생기지 않은 선한 마음이 생기도록 노력하고 이미 생긴 선한 마음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 4가지가 정정진의 중심입니다. 예를 들어 화를 참지 못하고 뱉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살아오며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았을 겁니다. 정정진은 그런 순간에
마음을 알아차리고 더 이상 상처를 키우지 않도록 멈추는 지혜의 노력입니다. 또한 정정진은 선한 마음이 피어날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조금씩 키워나가는 인내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을 바라보는 명상, 누군가에게 미소를 지어주는 작은 친절, 마음을 다해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는 길. 이런 소소한 실천들이 결국 마음의 평화를 자라게 합니다. 정정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노력이 쌓여 큰 지혜가 된다. 불교 경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 물방울이 모이면 물통을 채우듯 작은 선도 결국 큰 열매가 된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줄어들지만 반대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은 늘어납니다. 젊은 시절처럼 무작정 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조금 천천히 그러나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정진은 빠른 걸음보다 바른 걸음을 말합니다. 삶의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 우리는 이미 삶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 스스로를 탓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정진은 그마저도 부드럽게 안아줍니다. 괜찮다. 오늘 당신이 괴로운 마음을 알아차렸다면 이미 정진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정정진은 누구보다 자신을 향한 자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다른 사람에게도 향하게 됩니다. 오늘도 정진은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은 잘 가고 있습니다. 잠시 멈추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가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작고 바른 노력을 매일 조금씩 다시 시작해보세요. 그 길 끝에는 어느 날 갑자기 밝아지는 삶의 새로운 빛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팔정도 7편 정념,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과거를 돌아보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마음은 항상 바쁘고 생각은 쉴 틈이 없죠. 젊을 땐 정신없이 살다 보면 지금 여기가 어떤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틈이 잘 없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때 불교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세요. 당신의 삶은 바로 이 순간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팔정도의 7번째 길 정념입니다. 바른 마음 챙김이라는 뜻이죠. 정념은 아주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과거의 후회나 다가오지 않은 내일의 걱정 속에 휩쓸려 다니고 있진 않나요? 정념은 현재의 나를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무엇을 하든 그 순간에 마음을 머무르게 하는 힘. 그게 바로 정념입니다. 예를 들어 차를 마시는 순간이라면 그 따뜻함과 향을 온전히 느끼며 마시는 것. 걷는 중이라면 발이 땅을 딛는 감각을 느끼며 걷는 것. 그리고 화가 날 때조차도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회피하지 않고 지금 나는 화가 나고 있구나 하고 조용히 바라보는 것. 이 모든 것이 정념의 실천입니다. 정념은 단순한 집중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욕심, 분노, 두려움, 후회, 우리를 괴롭히는 마음들이 올라올 때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잠시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는 힘을 길러줍니다. 정념을 갖는다는 건 무언가를 억제하거나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 순간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평정을 얻게 됩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이는 가장 위대한 수호자이다. 마음을 잃으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하지만 마음을 잘 지켜내면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정념은 마음을 바로 지키는 기술이자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닫입니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념을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잠시 눈을 감고 지금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지금 내 호흡은 어떤가?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머물러 있는가?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부터 정념은 시작됩니다. 정념은 결국 삶을 낭비하지 않기 위한 실천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수많은 선택과 감정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사람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휘둘리지 않으며 지금 여기서 가장 선한 방향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금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됩니다. 정념은 그 질문에 답하는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합니다. 삶을 바꾸는 건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알아차림에서 시작된다는 걸 정념은 알려줍니다. 오늘도 정념은 조용히 말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당신이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이다. 그러니 오늘 하루 몇 번이라도 자신의 숨소리를 듣고 자신의 감정을 지켜보고 그저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보세요. 그것이 곧 수행입니다. 그것이 곧 바른 삶의 시작입니다. 팔정도 8편 정정, 흔들림 없는 마음의 힘.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 속을 헤맵니다. 무언가에 몰두하고 싶어도 잠시 스쳤던 걱정 하나,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은 금세 흔들립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마음은 숲속의 원숭이처럼 늘 요동친다. 그렇기에 마지막 8번째 길, 팔정도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가르침은 정정입니다. 바른 집중, 바른 삼매라고도 하죠. 정정은 마음을 한 곳에 머무르게 하는 훈련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집중하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정정은 자비와 지혜를 바탕으로 한 집중,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집중, 그리고 삶 전체를 깊이 있게 바라보게 하는 집중입니다. 삶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요란한 외부의 성취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일지도 모릅니다. 그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정정에서 시작됩니다. 정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 삶의 빛깔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호흡에 집중하는 순간 조용히 앉아 숨이 들이쉬고 나가는 것을 바라보는 그 시간, 그때 우리 마음은 조금씩 고요해지고 그 고요 속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정정은 몰입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몰입은 단순히 집중력이 뛰어난 상태가 아닙니다. 집착도 없이 욕망도 없이 그저 맑고 잔잔하게 머무는 상태. 그 상태에서는 탐욕도 사라지고 분노도 사라지고 의심도 멈춥니다. 마음이 깊은 호수처럼 맑아지는 순간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삶의 본질이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히 머무는 자,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은 단지 명상의 경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어느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중심을 지키는 힘을 말합니다. 정정은 바로 그런 중심을 길러주는 수행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생각에 시달립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삶의 무게와 아픔, 후회와 걱정이 마음에 더 크게 자리 잡습니다. 그럴수록 필요한 것이 바로 정정입니다. 고요히 앉아 잠시 숨을 바라보며 마음을 모으는 연습? 그 작은 연습이 우리를 괴로움에서 한 걸음 떨어지게 합니다. 정정의 실천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단 5분 조용히 앉아 다른 생각은 흘려보내고 그저 숨을 바라보세요. 숨이 들어올 때 들숨, 나갈 때 날숨. 그저 그 움직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맑아집니다. 잡념이 떠오르더라도 괜찮습니다. 그걸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정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머무는 곳이 곧 당신의 삶이다. 마음이 늘 불안에 머문다면, 삶 전체가 흔들리고 고요한 집중에 머문다면 삶은 조금씩 평화로워집니다. 이제껏 남의 시선에 바쁜 일상에 수많은 의무에 끌려다녔다면 이제는 당신의 마음을 당신이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팔정도의 마지막 길 정정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흔들림 없는 마음이 가장 큰 힘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고 있나요? 고요한 호흡 속에 머물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정정의 길 위에 있습니다. 마음을 모으고 내면을 들여다보고 조용히 삶을 바라보는 그 시간들이 당신을 더 깊고 평화로운 삶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팔정도는 단지 깨달음을 위한 수행법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가깝게 지금 이 순간을 조금 더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삶의 방향입니다. 생각하는 방식, 말하는 태도, 하루를 보내는 자세까지 우리 삶 전체를 부드럽게 바꿔주는 길. 그 8갈래 길, 지금부터 우리 함께 마음의 걸음을 내딛어 보려 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